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소아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오늘은 이 출산 전에 검사하는 여러 가지 임신 중에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임신이 되면 보통 소변이나 또는 혈액의 검사에서 거기서 호르몬을 검출해서 HCG라는 호르몬을 검출해서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신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모든 피임약을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감기약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기침약 뭐 이런 약들을 의사에 상담해서 이런 약은 안심해도 좋습니까? 또는 이렇게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누구나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일반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통 일단 임신이 되면 보통 여러 가지 성병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에이즈 검사도 하고 매독에 대한 검사, 또 인질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이런 성병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임신 중에 영아에게 태아에게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질관나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그 아기에게 눈병을 주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실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병균이 그대로 두면 이것이 태어난 아이가 폐렴에 걸리고 또 내막염에 걸려서 아주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는 검사는 임산부들은 다 빈혈 검사를 하게 돼요. 임산부가 되면 보통 피를 아기에게 나눠주다 보면 이 빈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GBS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연쇄상균 중에 보통 많이 있는 것이 그룹 A와 그룹 B가 있는데 보통 그룹 A는 우리가 편도선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고 그룹 B는 여성 장기에 그것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B가 산모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기에게는 치명적인 내막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발견이 되면 당장 항생제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검사를 하게 돼요. 임신 중에는 특별히 임신 당뇨병도 있고요. 없던 당뇨병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이 임신 중에 생겼는지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는 검사가 비간염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비간염은 뭐 부부끼리도 옮을 수 있고 성관계를 통해서도 옮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수평 간염인데 엄마부터 아기로 이렇게 수직 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간염이 평생 보균자가 되거나 또는 이 간염이 나중에 간암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때 벌써 이 비간염에 대한 검사를 해야지 아기가 그 다음에 이 비간염에 대한 치료를 나면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팹스메어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주기적으로 산모들은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합니다. 아기 사이즈를 재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기가 임신이 몇 주가 됐는지 몇 개월이 됐는지 이 초음파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임신 6주 지나면 이 남녀 성관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14주 지나면 100% 남녀 성관별이 가능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임신이 됐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 임신인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로 검사를 하면 쌍둥이인지 그냥 단일 애기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그런 임산부가 만약에 35세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35세 이상이 되면 그것이 확률이 좀 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특별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969년부터 이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1970년도부터는 테이삭 디지즈라는 그런 병에 대해서 검사가 출산 전에 이미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삭이라는 것은 유전자 병인데 뇌나 신경계통으로 가서 아기가 발달 장애가 되고 조기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미리 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출산 전에 이미 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80년도부터는 이 cystic fibrosis라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열성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 유전자가 합쳐야지 병이 생기는데, 이 cystic fibrosis는 폐에 가서 기관지가 나빠지고 호흡 곤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이 잘 생겨요. 특별히 이제 이 축농증, 이 부비동염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간이나 소화기, 땀샘 또는 폐 이런 데 이상이 오는 그런 병인데요. 이 병을 모르고 두면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 폐렴인 줄 알고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유전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리 이런 병을 알게 되면 미리 조처해서 치료를 해서 이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SMA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척추 근육 위축증 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 것이 옛날에는 태어나야지 아는데 지금은 미리 태어나기 전에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인자를 가진 사람이 50명 중에 하나 있대요. 그런데 척추 근육이나 이런 진행성 그런 근육 위축이 와가지고 아이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혈액 검사를 통해서 CPK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이런 SMA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유전자 검사로 미리 하게 되면 미리부터 우리가 진단해서 어릴 때부터 치료를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 태어나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는 병이 진단이 되지 않고 근육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출산 전 검사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유전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모의 그 인종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서 또는 그 가족력에 따라서 스크린 176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176가지 유전자 검사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또 특별히 흑인들에게 많은 87가지 병을 조사하는 것이 블랙 87 그런 것이 있고, 아시아인들에게 많은 또 조사가 에이지안 23라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또 스탠다드 29가 있는데, 이런 검사가 보통 이제 의사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권유하게 되죠. 그리고 선천성 부신항진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CAH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호르몬이 엔자임이 21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이런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잘못 생기면 나중에 여자와 남자가 잘못 구분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조미 21, 이제 그게 다운 신드롬이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조미 18, 트라이조미 13 이런 것도 아주 무서운 그런 유전병인데,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이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지 요즘은 리프로덕티브 메디슨이라는 것이 가지고 이런 것을 카운슬링 해주는 그런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보통 35세 이상 되면 많이 하고요. 특히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다든지 기형아가 생긴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면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검사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멘스가 없으면 임신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요. 옛날에는 그냥 졸음이 오고 피로감이 오고 이러면 입덧이 생겨야지, 배가 불러야지 이제 임신인가 보다 이렇게 한데, 어떤 사람은 태몽을 꾸고 임신을 아는 경우가 있고요. 입맛이 변하고 음식 맛이 바뀌죠. 그래서 현대는 이런 벌써 멘스가 없으면 다 모두 개인적으로 약국에 가서 소변 검사를 해봅니다. HCG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의사에게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성감별도 하고 미리 알게 되죠.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야지 성감별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감별을 알게 되니까 중국에서 너무 남자들을 좋아해가지고 여자들을 낳으면 유산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남녀 성불균형이 많이 생겨요. 남자들은 많고 여자들이 적으니까 아이들이 결혼할 때 되니까 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아주 그런 것도 다 불법이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대개 의사들이 살살 뒤로 이번에는 딸이다, 남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죠. 자, 임신은 상당히 두렵고도 설레는 그런 경험입니다. 상당히 기쁘고 보람된 경험이지만은 또 염려가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임신을 원하는데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한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라헬, 야고보의 부인 라헬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 임신은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요즘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100% 보장이 안 됩니다. 성공률이 약 많아봤자 40%고요. 그것도 한 40세 지나면 13%로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45세가 되면 0.7%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임신할 때 되면 다 모두 누구든지 임산부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임신을 통해서 약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엄마들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잘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약할 때 기도하시고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